안녕하세요. 최근 AI 커뮤니티에서 혹시 그 이름 들어보셨어요? 나노 바나나요? 네. 몇 주 동안 이미지 편집 능력 평가하는 사이트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모델이 막 순위를 휩쓰니까 다들 이거 뭐지? 하고 엄청 궁금해했잖아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볼 자료가 바로 이 미스테리한 나노 바나나의 실체 그리고 그 기술을 다룬 2025년 8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이 나노바나나 구글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에서 바로 사용하기 이거든요. 과연 이 베일에 쌓여있던 기술, 정체가 뭘까? 또 어떤 점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AI 이미지 편집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그 나노바나나 얘기부터 해야겠죠. LM 아레나라고 AI 모델 성능 평가하는 플랫폼 있잖아요. 아, 네네. 유명하죠. 거기서 이게 익명으로 딱 등장했는데 이미지 편집 능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냥 확 최상위권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성능은 엄청난데 도대체 어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추측만 무성했죠. 심지어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하사비스 아시죠? 그분이 SNS에 현미경 아래서 이상한 물체가 발견됐다 이러면서 슬쩍 바나나 이모티콘을 남겼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 구글 건가? 하는 기대감이 확 커졌었죠, 네. 참 흥미로운 등장이었어요. 그니까요. 예, 진짜 한동안 AI 쪽에서는 완전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그 미스테리가 드디어 풀렸습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 2025년 8월 26일에 구글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이 모델 바로 구글의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라고 밝혔습니다. 아, 드디어 정체가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 네, 이게 근데 단순한 신제품 공개 뭐 그 이상인 것 같아요. AI가 이미지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수정하는 방식 자체에 좀 중요한 진전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LA 아레나에서 보여준 성능이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 이걸 증명한 셈이죠.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름이 드디어 나왔네요. 와, 그럼 이 놀라운 기술 우리도 당장 써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료 보니까 방법이 꽤 여러 가지더라고요. 제일 쉬운 건 역시 그 제미나이 웹사이트, 제미나이 구글닷컴 여기 그냥 바로 접속하는 거. 네, 그게 제일 간편하죠. 뭘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고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 같아요. 그 채팅창 위쪽에 모델 선택하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서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걸 고르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개발자분들은 뭐 제미나이 API나 구글 AI 스튜디오, 벌텍스 AI 이런 툴을 통해서도 쓸 수 있고 또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나 익스프레스 같은 그래픽 툴에도 통합된다면서요? 디자이너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맞습니다. 특히 일반 사용자분들한테는 제미나이 앱으로 무료로 이걸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아, 무료로요? 네, 물론 이제 개발자들이 API로 쓸 때는 이미지 한 장당 0.039달러, 우리 돈으로 한 50원, 그 정도 비용이 들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경로, 특히 무료 옵션까지 열어둔 건 구글이 이 기술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빠르게 확산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도비와의 통합, 이건 단순히 사용자 확보를 넘어서 아예 전문가 시장까지 확실하게 잡겠다는 그런 포석으로 읽을 수 있겠죠. 기술 생태계 자체를 주도하려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기술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기존의 AI 이미지 편집 툴들 써보신 분들 아마 좀 답답했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네, 있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일관성 문제였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사람 사진에서 셔츠 색깔만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얼굴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거나 맞아요. 그런 경우 많았죠. 배경만 살짝 바꿨는데 그림자가 막 이상해지고 저도 몇 번 겪어봤는데 이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기사에서도 그 구글 딥마인드에 니콜 브리히토바 리드라는 분의 말을 인용했더라고요. 특히 내가 잘 아는 사람 사진 편집할 때는 이런 작은 차이가 굉장히 거슬린다고. 네, 그죠.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 묘사는 그냥 틀린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바로 그겁니다.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가 LM아레나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일관성 문제를 상당히 잘 해결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근데 단순히 오류를 좀 줄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AI가 그냥 보이는 대로 뭐 픽셀 덩어리를 보고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지 속에 있는 객체 있잖아요. 사람 얼굴이라든지 동물, 사물 같은 거 그것들의 어떤 본질적인 특징, 뭐랄까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걸 유지하면서 편집을 해준다는 뜻이니까요. 아, 정체성을 유지한다. 그렇죠. 옷 스타일이나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심지어 배경을 아예 다른 장소로 바꿔버려도 그 인물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 도구들이랑 가장 크게 다른 기술적인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어떤 의미론적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한 단계 올라갔다고 봐야죠. 와, 그러니까 그냥 겉모습만 쓱 바꾸는 게 아니라 얘가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 이걸 딱 기억하면서 편집을 한다는 거네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그 일관성 문제 해결 말고도 더 강력한 기능들이 있다면서요? 자료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몇 개 더 있던데요. 첫 번째가 다중 이미지 합성이라는 기능이래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 찍은 우리 가족 사진, 강아지 사진, 그리고 뭐 멋진 해변 배경 사진 이걸 가져와서 이 사람들이랑 강아지를 저 해변에 자연스럽게 합성해줘 이렇게 말하면 오, 진짜 처음부터 거기서 다 같이 찍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냥 오려 붙이는 수준이 아니고요. 네, 단순히 붙이는 게 아니라 뭐 조명 방향이나 그림자, 심지어 원근감까지 얘가 알아서 다 조절해 준다니 와, 이거 포토샵 전문가 아니어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놀랍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속 편집, 멀티턴 에디팅이라는 기능. 이것도 흥미로워요. 기존에는 보통 한 번 편집하고 나서 또 다른 거 고치고 싶으면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좀 번거로웠죠. 근데 이건 예를 들어 방사진을 딱 놓고 벽 색깔 파란색으로 바꿔줘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럼 이제 저기 빈 공간에 노란색 소파 하나 추가해줘. 또 이어서 창문으로 햇살 들어오는 효과 좀 넣어줘. 이런 식으로요. 같은 이미지에 대해서 계속 대화하듯이 여러 단계 편집을 쭉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후, 그건 정말 편하겠는데요? 네, 작업 흐름이 훨씬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가능하려면 모델이 이전 편집 내용이런 사용자의 의도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즉,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증거죠. 복잡한 수정 작업할 때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믹싱이라는 것도 소개됐어요. 이건 좀 신기한데 예를 들어서 화려한 나비 날개 무늬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패턴을 저 드레스 디자인에 적용해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독특한 꽃잎 모양을 보고 이런 스타일로 신발 디자인 하나 만들어줘 하는 식으로요. 한 이미지의 어떤 시각적인 스타일이나 질감 같은 요소를 다른 이미지의 특정 객체에다가 이렇게 싹 적용하는 기능이래요. 스타일을 가져오는 거군요. 네, 이건 진짜 패션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각화할 때 엄청 유용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 세 가지 기능들 다 정말 인상적인데요. 단순히 그냥 와, 신기하다 이걸 넘어서는 기술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다중 이미지 합성은 말씀하신 대로 단순 복사 붙여넣기가 절대 아니죠. 여러 이미지 요소들 간에서 조화롭게 재구성하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작업인데 이걸 자동으로 해준다는 게 중요하고요. 연속 편집은 사용자와 AI 간의 상호작용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죠. 복잡한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당연히 AI가 대화의 맥락을 잘 이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 믹싱, 이건 어떤 추상적인 스타일이나 패턴을 구체적인 객체에 딱 이식하는 능력이잖아요. 이건 정말 창의성의 영역에서 AI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모든 강력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 그중 하나가 바로 아까 계속 강조했던 일관성 유지 기술입니다. 결국은 또 일관성으로 기결되는군요. 네, 객체의 본질은 그대로 두면서 스타일이나 배경만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편집이 가능한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AI 이미지 기술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요, 요즘 시장 상황 보면 경쟁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네, 그렇죠. 오픈 AI는 그 GPT-4에 이미지 생성 기능 넣고 내서 챗GPT 주간 사용자 수가 뭐 7억 명 넘어서 하늘을 뚫을 정도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고 네, 엄청나죠.
또 메타도 최근에 이미지 생성 쪽 강자 중 하나인 미드전이랑 라이센스 계약 맺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구글 제미나이 자체도 지난 7월 기준으로 월간 사용자가 4억 5천만 명, 이 정도 된다고 하니까 와, 정말 빅테크 기업들의 전쟁터네요. 네, 그야말로 AI 이미지 생성, 편집 시장은 지금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구글이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를 내놓은 건 굉장히 시의적절하면서도 또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해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구글은 단순히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는 능력 그 자체보다는 사용자들이 기존 도구들 쓰면서 느꼈던 가장 큰 불만점, 즉 편집할 때 일관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그 약점을 정면으로 파고든 거예요. 아, 약점을 공략했다. 그렇죠. 기술적인 차별화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실히 가져오겠다. 이런 명확한 목표가 보이는 거죠. 오픈 AI가 그 엄청난 사용자 기반을 무섭게 확보하는 상황에서 구글은 편집의 퀄리티와 제어 능력 이쪽으로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또 어도비 같은 전문 도구랑 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결국은 이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사용자층을 최대한 빠르게 흡수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이 일관성이라는 강점이 실제 사용자들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기술력으로 확실히 우리는 다르다. 이걸 보여주겠다는 거군요. 그럼 이 기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도 여러 가지 예시를 들고 있던데요.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서 실용적인 가치가 꽤 커 보였어요. 먼저 비즈니스 쪽을 보면요. 마케팅 담당자분들, 제품 사진 하나만 가지고 다양한 광고 배경에 아주 자연스럽게 합성된 이미지를 수십 장, 수백 장씩 뚝딱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시간 절약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또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는 모델 한 명이 옷 입은 사진 하나로 헤어스타일이나 액세서리만 싹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도 있고요. 부동산 분야에서도 텅 빈 집 사진에다가 가구를 착착 배치한 가상 인테리어 시뮬레이션 이미지, 이런 거 만들어서 고객한테 보여주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정말 시간과 비용 절약 효과가 클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브 분야에서의 활용도 정말 기대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나 익스프레스 같은 툴이랑 통합된다는 건 이미 이런 툴을 쓰고 계신 디자이너분들이나 콘텐츠 제작자분들이 이 강력한 편집 기능을 그냥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크죠. 학습 곡선이 확 줄어들 테니까요. 맞아요. 소셜미디어에 올릴 콘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래픽 디자인 시안을 빠르게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 본다거나 심지어 예전에 만들었던 광고 이미지를 조금만 수정해서 새로운 캠페인에 다시 쓴다거나 와, 작업 효율성이 정말 크게 올라갈 것 같아요.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의 가능성도 좀 흥미로웠어요. 구글 AI 스튜디오에 가보면 학생이 손으로 그린 그림이나 도표 같은 걸 AI가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관련 문제를 내주거나 설명을 해주는 인터랙티브 튜터 같은 교육용 앱 템플릿도 있다더라고요. 수정에 딱 맞는 맞춤형 학습 자료를 만드는 데도 활용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네, 적용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교하면서도 또 사용하기 쉬운 이미지 편집 기술이 점점 대중화된다는 건 단순히 전문가들의 작업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식, 창작 활동, 심지어 학습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기술 발전과 함께 좀 책임감 있는 사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죠. 구글도 이 점을 좀 의식했는지 이 모델로 만들거나 편집한 모든 이미지에는 눈에 보이는 워터마크를 넣는데요. 그거 말고도 Since HID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식별자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아, 눈에 안 보이는 것도요? 네, 이게 AI로 만든 컨텐츠라는 걸 명확히 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혹시 모를 오용이나 그런 걸 방지하려는 조치겠죠. 아, 그리고 실제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추가 정보를 드리자면 지원하는 파일 형식은 PNG, JPG, WebGP고 이미지 크기는 최대 7MB까지 그리고 한 번 요청할 때 최대 3,000개 이미지까지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기술적인 세부 정보도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구글의 새로운 AI 이미지 기술이죠.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에 대해서 정말 깊숙이 한번 파고들어 봤습니다.
나노 바나나라는 그 재미있는 이름으로 시작된 미스터리부터 시작해서 그 핵심 기술인 일관성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다중 이미지 합성, 연속 편집, 디자인 믹싱 같은 아주 강력한 기능들, 또 다양한 활용 분야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 기술은 AI가 이미지를 그냥 만들어내는 걸 넘어서 사용자의 의도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그에 맞춰서 이미지를 아주 정교하게 제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AI 이미지 편집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특히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고치면서도 그 본질적인 특징은 그대로 유지하는 능력, 즉 일관성과 제어력이 이렇게 향상되면서 이제 우리는 좀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AI가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이미지와 실제 우리가 찍은 사진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흐릿해진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보이는 것이 항상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능력, 이게 더 중요해질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강력한 도구가 널리 쓰이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 뭐 저작권이나 초상권 문제, 아니면 가짜 이미지 생성 같은 그런 윤리적인 고민들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이제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정말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그 영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겠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채워드렸기를, 그리고 AI 이미지 기술의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는 흥미로운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